조선시대에 그것도 궁궐 안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의식이 펼쳐졌다면, 심지어 퇴마 부대까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귀신 잡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왕은 대체 어떤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과연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사실 퇴마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1990년대에 대유행을 했던 한국 판타지 소설의 최고의 흥행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계기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죠. 그런데 퇴마라는 표현은 한문 어법으로 사용하면 약간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말입니다. 퇴마라는 말 대신에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사,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귀, 귀신을 파괴한다, 축귀, 이런 식의 말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퇴마라는 말보다는 벽사 혹은 악귀 물리치기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길 때 궁에 요사스러운 일이 많아 창덕궁에 사악한 귀신이 머무르고 있을까 두려워해서 벽귀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벽귀법, 귀신을 물리치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대내에 요사스런 변괴가 많으므로 곧 택일하여 이어하였다. 그런데 택일하여 갈 때 귀신을 쫓는 술법을 많이 써서 서울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다. 또 광해군은 1615년 어느 날 국내에 등장한 야차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20명의 관원을 거느리고 이틀 동안 악귀를 물리치는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내에 야차의 변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차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사용되던 말이죠. 보통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어떤 악마라든가 아니면 힘이 센 괴물, 정반대로 어떤 불법을 수호하는 괴물인데 굉장히 힘이 센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불교 문화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야차처럼 생긴 무서운 사람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돈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17세기 말에 나온 사전인 역어유해를 보면 버드나무 정기에서 생긴 괴물, 유수정이죠. 한문으로 쓰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물인 야차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야차정, 여우나 살쾡이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호리정,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돛갑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돛갑이, 도깨비죠, 그죠? 돛개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야차라고 했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도깨비가 궁전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야차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광해군이 궁궐에 나타난 귀신들을 물리치려고 행했다고 하는 벽귀법,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특별한 무기 무엇일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 악귀 물리치는 의식의 정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해조 일기 앞부분과 조선왕조실록 음력 7월 4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포장 20명을 관원이 거느리고 귀신의 변고에 이르러서는 화포 20대가 밤마다 쏘아대니 이 무슨 일입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무기가 바로 화약, 대포, 총이었던 거죠.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틀간 포를 쏘는 행사 내지는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총과 대포를 이용해서 괴물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인데 이 행사를 방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장은 비유하자면 악귀를 물리치는
부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방포사를 하는 방포사 부대의 대원들은 각자 귀신 쫓는 총, 대포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밤마다 총을 쏘면서 악귀를 쫓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연산군 또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종묘에서 화포를 쏘았고 성종실록에는 화포를 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여겼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관화는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격구 같은 것은 놀이에 가까운 것인데도 무예를 시험하는 데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관화는 조종조 때부터 특별히 세시에 개설하여 한편으로는 사기를 물리치고 한편으로는 군무를 익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하필 불꽃놀이를 해서 악귀를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느냐. 여러분 행사할 때 폭죽이라는 거 쓰잖아요. 폭죽이 무슨 뜻이에요? 폭은 뭐 폭탄 이런 데 쓰이는 터뜨린다는 뜻일 거고 폭죽의 그 죽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불 속에 대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리면 빵 터지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폭죽이라고 불렀고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귀신이나 악귀가 도망간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화약이 만들어지니까 화약은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죠. 그죠? 이게 폭죽보다 훨씬 더 화끈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귀신 악귀를 물리치는데 화약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이 행사를 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 사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 초기 때는 그 행사를 하면서 화약을 엄청나게 사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규모로 굉장히 거대하게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조선에는 함부로 쳐들어가면 진짜 국물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안 가리고 나타나는 귀신들. 백성들은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을까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등장하는 악령을 쫓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펼친 신비로운 악귀 물리치는 의식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돌 하나가 귀신 물리칠 수 있다? 돌덩어리로 사람 몸속에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할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온 현상. 빙의라고 옛날 책에서 흔히 얘기했었죠. 어우야담이라는 이야기책 속에는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미친 소리를 마구 짓거리며 자기는 남씨라고 하였다. 이렇게 된 지 1년여가 지나자 원씨의 정신과 기운은 날로 상해 구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한 장부가 대청으로 내려와 말했다. 나는 너희 집안의 선조이니라. 내 자손이 귀신에 씌였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려 왔다.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 상상만으로도 미스터리한 존재 같죠. 그가 말한 좋은 처방이란 무엇일까요? 원사아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강 가운데로 수십 보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두어 촌에 폭이 한 촌쯤 되는 것이 수십 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귀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암컷과 수컷이 있다. 지금 네가 얻어온 곳은 암컷이다. 애석하구나. 네가 처음 갔을 때 둘 다 얻어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돌의 영험함은 비할 바가 없으니 온갖 귀신들이 그림자만 보고도 달아날 것이야. 의당 옷에 허리띠에 차고 잠시도 몸에서 떼지 말도록 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혹 구하더라도 삼가고 주지 말아야 한다. 이로부터 원씨가 밤낮으로 이 돌을 차고 있자 그 귀신은 문 밖에 와서 서성대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이내 2번 다시는 오지 않았다. 원사는 장부의 말에 따라 암컷 경기석을 구해왔고 결국 동생을 귀신으로부터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도 피하지 못한 뼈가루 저주. 그러나 부적 하나면 사악한 뼈가루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신비롭고 영험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좌랑 김 의원의 조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요사스러운 질병에 걸리자 황철에게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철이 말했다. 부적과 주문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적과 주문만으로 가능할까요? 대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붉은 부적을 벽에 붙이고 주문을 3번 외우자 반딧불이 집안에 가득하더니 담장 귀퉁이로 날아가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시절이 겨울이라 반딧불이 없을 때이기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불을 켜고 보니 뼈가루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두개골을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깨끗한 땅에 그것을 묻으니 이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이 나았다. 황철은 귀신들도 학을 떼고 도망갈 만한 부적법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병을 말끔하게 고쳐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사자춤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희이자 민간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이마필기에 따르면 이것은 악귀를 물리치고 병사를 가져오는 벽사진경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사자춤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풍습에 옛사람들이 많이 매달렸던 것은 예전에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혹시 모를 귀신이 퍼뜨리는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실제 사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이나 불경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만 보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 있다면 귀신들도 다 물리쳐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자 춤을 추면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자춤뿐만 아니라 동물원 같은 곳에 실제 사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자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기운을 내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싹 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한번 기원해 봅니다.